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얘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이러한 기호를 지난번에 한번 한 것 같은데, 가우스 기호라고 합니다. 가우스 기호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 이제 나와 있지만, 어떤 안에 들어가 있는 수가 있죠, x. 그럼 x보다 크지 않다. 크지 않다라는 말은, 그래서 이것도 지난번 설명 한번 했죠. 부동을 하는 거는 크다, 같다, 작다 이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크지 않다라는 거는 얘가 아니다. 이런 뜻이 되겠지. 그러니까, 작거나 같은 수가 있을 거야. 그 중에서 가장 뭐의 정수? 최대의 정수를 우리가 가우스 값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보면은, 이 얘기죠. 3.5다 라고 만약에 한번 해보면, 수직선에 한번 나타내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가 3이 있을 것이고요. 얘가 4가 있을 거면, 3.5라는 거는 뭐 여기 정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가우스 3.5라는 건 뭐냐면 이 3.5라는 얘보다 같거나 작은 것 중에서 이 얘기지. 같거나 작은 것 중에서 뭐한 거? 가장 큰 정수. 그러니까 가장 큰 정수가 누가 되겠어? 3이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제 양수가 가우스 기호에 들어갔을 때는 그냥 얘는 꼬랑지만 딱 떼고 그냥 나오면은 끝납니다. 알겠죠? 자, 근데 만약에 음수가 이렇게 만약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음수는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마이너스 3이고요. 얘가 마이너스 4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3.5니까 여기에 색칠이 되면서 같거나 작은 거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쵸? 그러면은 당연히 뭐가 답이 돼야 되겠어? 마이너스 4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 결론적으로 얘가 만약에 음수다라고 하면은 얘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더해주면서 얘를 떼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렇게 되겠지. 만약에 여기 정수가 들어간다. 만약에 뭐 3이 들어간다. 그럼 얘는 그냥 3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다. 그럼 얘는 그냥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정수가 들어가면. 왜? 같은 것까지 가능하니까. 알겠지? 근데 뭐 이렇게 정수가 들어가는 케이스는 별로 없고요. 여기 이제 어쨌든 간에 양수 형태인 이런 형태라든지 또는 음수인 뭐 이런 형태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양수일 때는 꼬랑지 떼고 음수일 때는 꼬랑지 떼기는 떼는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더해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범식과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간단할 것 같고요. 이런 문제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선생님이 지금 어디에다가 풀었어? 수직선에다가 풀었죠. 그쵸. 수직선에다가 표시를 한번 해보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고요. 자, 얘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뭐가 답이 되겠니? 4가 답이 되고요. 얘는 뭐가 답이 되겠습니까? 2가 답이죠. 앞에 빼기 있으니까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 이 친구는 그대로 마이너스 뭐가 되면 되겠니? 5가 되면 되네요. 계산해 보면은 마이너스 11이 최종적인 정답이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수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개의 수가 있네요. 이 친구 세제곱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친구는 먼저 좀 풀이를 좀 한번 해버리면 얘는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8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렇게. 됐죠? 자, 4개 중에서 서로 다른 세 수를 뽑아서 곱한 것 중에서 가장 큰 수를 A라고 했고요. 가장 작은 것을 B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개를 한번 더한 값을 한번 나에게 물어보고 있다. 당연히 우리가 가장 크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양수값을, 최대한 큰 양수값을 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것이라면은 어차피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가능한 대로 가장 작은 음수값을 생각하면 되겠지. 세 개를 뽑아서 곱하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우리가 큰 수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가 무조건 몇 개 들어가면 되는 거야? 한 개 들어가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가. 그치? 아니, 마이너스가 몇 개 들어가야 돼? 2개 들어가요. 양수가 들어가면 되겠지? 그러면 양수 하나 무조건 9분의 1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3개 중에서 이제 누가 들어가면 되겠어? 더 절대값이 큰 게 들어가면 되겠지. 절대값이 클수록 어쨌든 간에 곱하면 무조건 플러스가 되니까 큰 값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 말 이해돼?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8하고요. 마이너스 1.5보다는 마이너스 4.9가 더 절대값이 크죠? 얘는 뭐 마이너스 2. 얼마니까. 그럼 마이너스 4분의 9 이렇게 세 개를 곱했을 때가 뭐가 된다? 최대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세 개를 모두 한번 곱해 보시면은 뭐 9 이렇게 뭐 풀풀 이렇게 없어지고
9 약분되면서 이렇게 8 약분되고 정답은 2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작은 수 b라는 거는 가장 작은 수 어쩔 수 없네. 그냥 뭐끼리 곱하면 되는 거야? 음수끼리만 다 곱해버리면 되겠지. 그래서 음수끼리만 다 곱해보시면 b 값은 마이너스 27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이제 뭐 더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뭐가 답이 되겠어? 25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두 수 A, B에 대하여 A 곱하기 B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했고요. 그냥 뭐 계산만 하면 되는 건데, 얘도. 자, 이게 지금 나누기다. A 나누기잖아. 그렇지? 그럼 얘 넘어간다. 뭘로 넘어갑니까? 곱하기로 넘어가겠죠. 그쵸?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실수하면 안 되는 거. 왜 그러냐면, 곱하기일 때 역수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나누기일 때는 어떻게 넘어가는 거야? 그냥 곱하기로 그대로 넘어가면 되죠. 그치. 왜 그러냐면 여기가 곱하기가 돼야 같은 곱하기니까 넘어갈 때 역수로 넘어가는 거고. 그치? 여기가 나누기일 때는 그러니까 이런 실수 안 하려면은 얘를 곱하기로 먼저 바꿔서 그러면 역수로 이렇게 만들어 주고 그러고 다시 이제 얘를 넘기는 이런 생각을 하든지. 알아듣겠어? 그러니까 이런 실수만 안 하시면은 이 문제는 뭐 쌤이 봐도 또 틀릴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나누기 기호가 나왔을 때 수학은 결론적으로는 완성도기 때문에 순간순간 깜빡깜빡 내가 어떤 계산적인 실수가 있는 것도 실수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내가 명확하게 안다면 당연히 뭐 실수 안 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느 축구 시합에서 각 팀은 출전한 다른 팀과 한 번씩 시합을 하고 이기면 2점이에요. 득점이 있는 무승부는 플러스 1점, 득점이 없는 무승부는 0점, 지면은 마이너스 2점 이런 식으로 이렇게 4개의 점수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네. A팀이 시합에서 7승, 7승, 10무, 5패 했어요. 무승부 중에서는 6번은 득점이 있었고요. 4번은 득점이 없었다. 이런 말이겠지. 그쵸? 자, 그랬을 때 A팀의 점수를 한번 구해보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기면 2점이니까요. 7번 이겼잖아. 그러면 7이 뭐가 되겠어? 14. 이렇게 되면 되고요. 득점이 있는 무승부는 1점이니까 득점이 있잖아. 그쵸? 뭐가 되겠어요? 6 되고요. 득점이 없는 거는 0점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지면은 마이너스 몇 점? 2니까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면 되겠네. 그러면 20에서 10을 빼니까 정답은 뭐가 되는 거야? 10점이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동훈아. 자, 이거는 이제 공식적인 가우스 기호라는 명칭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아까 했지만 얘는 뭐라고? 얘보다 같거나 작은 것 중에서 가장 큰 정수 이렇게. 그래서 뭐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은 뭐 이게 암기적으로 생각하면 양수는 그냥 소수 떼면 되고 음수는 소수 떼고 마이너스에 붙여주면 되거든. 근데 이제 그렇게 공부하는 것보다 내가 수익선을 이렇게 표시하면서 왜 그렇게 되는 걸 항상 수학은 이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빨리 풀기 위해서 적당하게 암기를 하고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해야 되지. 이해가 안 되고 암기하는 건 금방 까먹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정식적인 기호는 아니에요.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냥 출제자가 이렇게 제시해 주는 거야. 자, 어쨌든 이런 기호는 x보다 가장 큰 정수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x보다 작은 가장 큰 정수. 얘는 y보다 큰 가장 작은 정수. 예를 들면 자, 작은 수 중에서 가장 큰 정수.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 기호 기호 2.3이라고 하면 얘보다 작은 것 중에서 가장 큰 정수니까 뭐가 되겠어? 2가 되겠지. 그쵸? 여기서는 가우스 기호로 사용하지 않았네요. 그냥 의무적으로. 어쨌든 뭐 이거는 y보다 큰 수 중에서 가장 작은 정수. 이해되겠어? 그래서 이제 뭐 2.3 이렇게 가우스 기호를 하면 원래 이제 가우스 기호는 아니죠. 어쨌든 이
대괄호를 만약에 하면 얘는 3이라고 하겠다 그런 뜻이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수가 만약에 있어요. 여기에 마이너스 2.1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2.1에다가 만약에 이게 쓰인다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가 되고 얘가 이제 마이너스 3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쵸? 그러면 얘는 작은 것 중에서 가장 큰 정수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마이너스 뭐가 돼야 되는 거야? 3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지. 이런 것만 잘 표시하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8.8이 있네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마이너스 9가 있고요. 마이너스 8.8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이 이렇게 있겠지. 그쵸? 자, 이렇게 이제 대괄호를 씌우면, 큰 것 중에서잖아. 그치? 큰 것 중에서 가장 작은 정수니까 얘는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8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2.2네요. 2.2면은 여기는 3이고, 여기는 1일 거야. 얘는 작은 것 중에서, 작은 것 중에서 뭐라고? 가장 큰 정수니까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2. 작은 것 중에서 가장 큰 정수. 큰 것 중에서 가장 작은 정수. 맞죠? 2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0이 있을 것이고요. 마이너스 0.5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괄호 씌운 거는 큰 쪽 중에서 가장 작은 정수. 그쵸? 뭐가 되겠어요? 얘는 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새로운 기호를 새롭게 정의된 기호에 대한 계산이라는 이제 그런 말로 표현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뭐 출제자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제 우리에게 뭐 하는 거 요구하고 있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모두 다 어떤 걸로 해결하면 솔직히 해결할 수가 있어? 수직선상에서 문제에서 정확하게 의미하는 게 뭔지. 작은 것 중에서 가장 큰 정수. 그러니까 이걸 작은 것 중에서 가장 큰 정수를 한 단어로 보면 헷갈려, 이게. 끊어쓰기 하면 되겠지. 어떤 수가 있어? 작은 것 중에서 가장 큰 거, 이거 누가 못 찾아? 큰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거 못 찾을 이유가 없지. 이렇게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이거 있습니다. 자, 네모보다 세모만큼 큰 수, 작은 수.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그러면 크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플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네모가 이렇게 있어. 이 세모가 뭐 양수일 수도 있고요. 세모가 뭐일 수도 음수일 수도 있어. 알겠지? 그런데 어쨌든 크다라는 표현은 이쪽으로 가야 당연히 커지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작은 수라는 거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개념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야. 얘가 양수든 음수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알겠지? 그래서 네모보다 세모만큼 큰 수 그렇게 얘기하면 세모를 더하시면 되고요. 네모에다가 세모만큼 작은 수 그러면 세모를 뭐 하면 되는 거야? 빼주면 된다. 그런데 큰 수라고 해서 얘가 무조건 이 네모보다 커지는 건 아니라고. 왜? 얘가 만약에 뭐일 수도 있으니까? 음수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음의 방향으로 커진다라는 건 그만큼 작아진다라는 거니까 그 말이 명확하게 이해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글에서 나타내는 작은 수라는 거는 마이너스 개념이야. 그리고 한글에서 말하는 큰 수라는 건 플러스 개념이다 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마이너스 5보다 마이너스 3분의 11만큼 작은 수 빼기니까는 그냥 더하기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야. 이게 A라는 얘기야. 별거 없죠? 3분의 1보다 마이너스 5분의 1만큼 큰 수는 무조건 플러스 개념이니까 이렇게 가면 되겠다. 이게 바로 B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자, 그럼 이 친구는 3분의 얘는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마이너스 15인데 11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 친구는 15분의로 가야 됩니까? 15분의
얘는 5개가 되고 얘는 3개가 될 거니까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럼 얘도 같이 통분을 해줘야 되니까 15분의 5개 했으니까 마이너스 2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A, B 사이에 있는 수어는 뭐냐면은 마이너스 15분의 20. 얘는 물론 뭐 약분이 되지만 얘하고 똑같이 해야 되니까 여기 있는 걸 네모라고 할게요. 얘는 15분의 2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알겠지? 자, A, B 사이에 있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 중에서 기하분수로 나타내었을 때 분모가 뭐가 된다고? 4가 된다라고 얘기했네요. 분모가 잠깐만. 자, 나타내었을 때 분모가 4이고 분자가 뭐인 거? 정수인 거라고 했지. 그러면 얘를 쌤이 수직선을 나타내 볼게요. 나타내 보면 얘는 마이너스 15분의 뭐가 되지? 20. 얘는 15분의 얼마가 된다고? 자, 이렇게 돼. 자, 분모가 뭐라 그랬어요? 4라고 했지, 4. 그런데 얘를 0이라고 보고요. 얘를 마이너스 2라고 한번 볼게. 그러면 얘는 자, 4분의 마이너스 5보다는 어떻습니까? 얘네 둘이는 작아요. 누가 더 크죠? 마이너스 4분의 얘가 더 작아요. 작아요, 커요? 작아요. 작아요? 야, 커요. 얘가 여기 들어가야 돼, 여기 들어가야 돼. 어디 왼쪽, 오른쪽? 오른쪽. 그러니까 뭐 그냥 헷갈릴 거 없이 20을 갖다가 15로 얘는 실제로 마이너스 뭐야? 마이너스 3분의 뭐야? 4.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1.3이지 마이너스 1. 이렇게 가겠지. 네. 그쵸? 얘는 마이너스 뭡니까? 1.25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찾는 답이 될 수 있어 없어? 있죠. 문제 다시. A, B 사이에 있는 수 중에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 중에서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가 얼마라고? 4.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수가 되겠지.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4는 당연히 안 되겠죠. 여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가능하겠죠? 마이너스 4분의 2는 안 되겠지.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4분의 1 가능합니까? 네. 통분해보면 알겠다, 얘는, 그치? 얘는 그 통분해보면은 60분의 얼마가 됩니까? 15가 되겠죠. 60분의 뭐가 됩니까? 8이 되겠지. 그쵸? 그러니까 4분의 1은 여기 들어가야 된다라는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 넌 들어갈 수가 있어, 없어? 없다. 결론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수는 하나, 둘, 몇 개? 3개가 가능하고요. 이 수들의 뭘 구하라 그랬어? 곱을 한번 구해보자.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마이너스 3개니까 마이너스 그대로 따라갈 것이고 4, 4, 4, 64분의 3, 5, 15 이게 우리가 찾는 수용적인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4보다 이만큼 작은 수를 A라고 그랬고 6분의 1보다 이만큼 큰 수를 B라고 그랬고 두 수 사이에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 중에서 분모가 3이고 똑같은 문제 선생님이 연습 문제 또 냈네. 그치? 풀어볼게요. 자, 세 수가 이렇게 있어요. 어떤 똑같은 n이라는 값으로 나누었는데 나머지가 뭐하다는 얘기야? 같아요. 자, 이게 뭔 생각일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 뭐 이런 게 있어. 몇 개를 5명에게 나눠줬더니 나머지가 2더라. 몇 개를 4명에게 나눠줬더니 똑같은 거 이거를 4명에게 나눠줬더니 나머지가 2더라. 똑같은 거를 6명에게 나눠줬더니 나머지가 2더라. 이렇게 돼 있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나머지가 같다라는 게 포인트야. 나머지가 같다라는 게. 나머지가 같다. 그러면은 나머지가 지금 이제 여기서 2라고 그냥 예시를 들어놨는데
각각의 여기 있는 값에서 뭐를 뺐지 우리가? 2를 뺐지. 네. 여기서 만약에 2를 뺀다면 5로 나누어 떨어진다 말이지. 여기서 2를 뺀 거는 4로도 나누어, 여기서 2를 빼면 6을 나누어. 즉 동그라미 빼기 2라는 수는 5와 4와 6의 최소 뭐가 돼야 돼? 공배수가 된다. 이런 어떤 아이디어 있었나요? 네. 자, 그러면 뺐어. 왜 뺐어? 빼야 뭐하니까? 같아지니까. 빼야. 즉 나머지만큼을 뭔가를 빼야 뭐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치? 그러면 이제 배수가 돼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196이라는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n으로 나눴어. 그럼 몫이 얼마가 될 것이고 맞죠? 네. 나머지를 선생님이 a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304도 마찬가지입니다. 304를 n으로 나눴더니 몫이 얼마 나올 것이고 나머지가 뭐가 된다는 얘기니? a가 된다 이런 말이 되겠지. 네. 자 그 다음에 664를 n으로 나눴어요. 그랬더니 몫이 얼마가 될 것이고 나머지가 뭐가 되는 거야? A. a가 되는 거야. 나는 근데 지금 여기 n 값도 모르고 얘네들도 모르고 얘네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전에 풀었던 그런 문제보다 수준이 확실하게 높은 거죠. 네. 그런데 방식은 똑같아.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자 여기서 얘를 한번 빼보자. 뭐 해보자고? 빼보자.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라고 보면은 304에서 196을 빼볼 거야. 알겠지? 네. 그러면 자 나머지들은 뭐가 되겠어? 날라가요. 없어지겠지. 나머지 없어지겠지. 왜요? 자 봐보면 196이라는 수는 얘가 넘어가 보자. 나누기 넘어가 뭘로 넘어가? 곱하기로 넘어가죠? 그럼 n 곱하기 네모 더하기 a 이렇게 볼 수 있겠지. 304는 n 곱하기 세모 더하기 뭐가 돼? a. 664는 n 곱하기 별 더하기 뭐가 되는 거야? 자, 얘가 이제 뭐 1번, 2번, 3번이라고 했을 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니까 첫 번째 일단 2번에서 1번 한번 빼볼 거야. 자, 빼기에 주목해야 돼. 빼면 얘는 얼마가 됩니까? 일단은 106이 되나요?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빼는 거지. 여기서 빼는 거야. 그러면 얘는 n 세모 더하기 a에서 n 네모 더하기 a를 빼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알겠지? 그냥 이렇게 뺀다 생각해봐. 이렇게 뺀다 생각해봐. 그러면 없어지겠지. n 세모에서 n 네모를 빼니까 n으로 묶으면 뭐가 되겠어? 세모 빼기 네모 이렇게 될 수가 있겠니? 이해돼 안 돼? 108 아니에요? 108 이렇게 됐어?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304에서 196을 빼면 그 결과물은 n의 뭐가 되는 거야? n의 배수가 되는 거지. 왜 그러냐면 n 곱하기 세모 마이너스 네모는 어쨌든 양수일 거 아니야. 왜 그러냐면 304가 196보다 무한수니까 큰 수니까. 알아들어? 네. 108이라는 게 바로 n의 뭐가 된다는 거야? 배수다. 같은 방법으로 이제 3에서 2 빼는 거예요. 빼면 얼마입니까? 360인가요? 그쵸? 네. 360은 n의 뭐가 되겠어? 별 빼기 뭐가 되겠어? 세모가 되겠지.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끼리는 없어질 거니까. 그럼 360도 이 n의 뭐가 된다는 얘기니? 배수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이번에는 마지막 3에서 1 뺍니다. 3에서 1을 빼니까 얼마가 되죠? 200에서 4가 남으니까는 460, 4가 남으니까는 8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얘도 n, 그 다음에 별 빼기 네모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네. 여기까지 됐어? 네. 결론적으로 108이라는 수, 360이라는 수, 468이라는 수는 어쨌든 간에 n에 뭐가 된다는 거야?
배수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자연수 n의 개수 한번 구해보라고 그랬으니까 n의 뭐를 구한 다음에 108, 360, 468의 뭐를 구해서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 그거의 약수가 바로 뭐가 될 수가 있는 거야? 우리가 찾는 n의 개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아주 최상 문제야. 사실 풀이를 들어보면 그렇게 했구나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푸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는 게 쉽지는 않아 사실은.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나머지가 같다라고 했잖아. 나머지가 같다. 나머지가 같으면 나머지만 사실 더하기식이고 나누는 수와 몫은 곱하기식이잖아. 그럼 빼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더하기 이쪽에 남아있는 이 친구들을 없애버리면 곱하기식의 꼴로 뭐 할 수가 있어?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 곱하기식이라는 게 결국에는 뭐냐면 배수 형태다 그런 얘기야. 알아듣겠어? 응. 그래서 이제 108, 360, 468 얘를 쫙 이렇게 쭉쭉쭉 해보는 거예요. 알겠어? 해보면 해볼까요? 자 2로 해볼까요? 2로 하면 근데 이거 계산하기 귀찮다. 해보니까 2가 2개 있고 3이 2개 있네요. 얘가 2가 몇 개? 2개. 3이 몇 개? 이러한 수가 된다라고. 그러니까 2 2번, 3, 2번 뭐 18로 이렇게 나눠 떨어지겠지. 자 그러면 이제 이 18의 뭐가 약수가 바로 뭐가 될 수가 있는 거야? n이 될 수가 있겠지. 그래서 n의 개수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답은 뭐가 되겠어? 여기다가 1씩 더해가지고 2개 뭐 하면 됩니까? 곱해야죠. 약수 개수. 3, 3 몇 개가 답이 되는 거야? 9개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맞죠? 나머지가 같게 하는 이라고 선생님이 똑같은 문제 뽑아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한번 선생님이 표기만 해줄게. 201이라는 거를 갖다가 n으로 나누면 몫이 a고 나머지를 선생님이 k라고 한번 해볼게. 알겠지? 그러면 결국에는 검산식에 의해서 201이라는 거는 n 곱하기 목 더하기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지? 이게 검산식인 거 알죠? 네. 오케이. 516이라는 수는 마찬가지 n 곱하기 몫이 b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957이라는 거는 n 곱하기 c 더하기 k꼴로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얘를 한번 빼주고 여기서 얘를 한번 빼주고 여기서 얘를 한번 빼주고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새로운 새 수가 뭐 할 수가 있겠니? 나올 수가 있을 것이고 얘네들은 모두 n 곱하기 블라블라 이런 형태니까 n의 뭐가 된다는 거야? 배수의 형태가 된다. 정확하게 이해했지? 그러니까는 이것들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보면은 반드시 누가 나오냐? n이 얘가 최대 공약수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이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면 그게 바로 n 값의 개수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얘는 뭐야? 이거는 이제 이것만 좀 아시면 돼요. 자, 2라는 친구는 1분의 2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거는 2분의 1의 역수 이런 뜻이야 이게. 네? 이게 무슨 소리냐면 2하고 2분의 1은 무슨 관계죠? 역수관계지. 역수관계. 그치? 우리가 역수관계라는 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네모의 역수는 뭐죠? 네모분의 1이야. 그치? 네모가 물론 뭐 정수일 수도 있고 네모가 뭐일 수도 있어? 분수일 수도 있겠지. 어쨌든 간에 역수라는 표현은 어떻게 표현해? 그거 분의 1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2분의 1의 역수는 뭐가 될까요? 2야. 그치? 근데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 2분의 1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왜? 2의 역수가 이거였잖아. 마찬가지 2분의 1의 역수는 2분의 1의 뭐라고? 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게 바로 뭐란 뜻이니까? 2란 뜻이니까. 왜 그러냐면 이 표시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항상 분자를 뭘로 나누는 거니? 분모로 나누는 거야. 나누기식을. 그러면 이 친구는 1 곱하기 2 이렇게 돼서 아 얘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알아듣겠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겁니다. 어떤 네모라는 값하고 네모분의 1은 무슨 관계라고 볼 수가 있다고? 역수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야. 알겠지? 그러면 자 47분의 11이 있습니다. 알겠지? 47분의 11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11분의 47이면은 이거에 뭐가 되는 거니? 역수지. 그거에 이렇게 표현하면 역수가 되겠지. 아, 네. 이거의 역수는 얘야. 그치? 둘이는 무슨 관계라고? 역수 관계. 그거의 역수란 얘기잖아. 역수의 역수잖아. 역수의 역수가 당연히 뭐가 되겠어? 원래 수가 되겠죠. 오케이. 그 얘기야. 그래서 아 얘가 얘하고 똑같구나 라는 것만 이제 이것만 인식하시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있어요. 되겠어요? 괜찮아? 그러면 자 얘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 그러니까는 여기 이만큼 있는 수들이 뭐가 돼야 되냐라고 보면은 얘가 돼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왜? 여기 1 있으니까. 그치?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몇 번 들어가죠? 3번 들어갑니까? 11분의 뭐가 되겠어? 9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그치? 얘가 3이 돼야 되는 거야. 3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B라는 거는 이제 이거 말하는 거잖아. 11분의 9 말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마찬가지 또 어떻게 하면 되겠어? 9분의 11에 1 이렇게 하면 되겠지. 11분의 9의 역수가 9분의 11. 그거의 역수. 처음에 조금 헷갈리는데 역수의 역수, 2의 역수는 2분의 1. 그거에 또 역수시키면 뭐가 되는 거야? 자기 자신이 되는 거잖아. 역수의 역수니까, 그치? 그러니까는 11분의 9라는 수의 역수는 9분의 11이고요. 9분의 11의 역수는 바로 11분의 9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이 친구는 뭐가 됩니까? 1 더하기 9분의 뭐가 되지? 2가 되겠지. 그래서 B라는 값은 뭐가 된다는 뜻이야? 1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나는 9분의 2라는 값을 생각을 해볼 거예요. 9분의 2는 2분의 9분의 1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러면 2분의 9라는 거는 뭐가 되겠어? 4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럼 여기 있는 C가 뭐가 되는 거고 4가 되고 D가 뭐가 되는 거야? 2가 된다. 이렇게 풀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 C, D는 3, 1, 4, 2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낼 수가 있고 실제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시험에 좀 잘 나오는 그런 문제이기는 한데 광주 지역 같은 데서는 뭐 잘 나오지는 않고요. 조금 더 실력 있는 학교들 가면은 이런 문제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는 문제이기는 해. 근데 이제 푸는 방식만 조금 우리가 알아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선생님이 문제를 한번 이렇게 낸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좀 빠르게 한번 더 연습해 볼게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13분의 83이라는 거는 83분의 13이 역수인데 그거의 역수 이런 얘기야 그냥. 그러면 잘못 썼네. 13분의 83 13분의 83은 바로 이거 나올 수가 있겠죠. 뭐 얼마 나오니? 몇 번 들어갈 수 있어? 4번 들어가나? 이거는 4 더하기 얼마? 13분의 4, 72니까 11 되나요?
그러면 이제 이만큼을 갖다가 어떻게 쓸 수 있냐? 얘는 11분의 13분의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13분의 11의 역수의 역수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는 1 더하기 11분의 2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A는 4가 되고요. B는 1이 되고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는 다시 2분의 11분의 1로 나올 수가 있겠지. 그러면 얘는 5와 2분의 1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알아듣겠어? 그래서 얘는 5가 되고 얘는 1 되고 이런 식으로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볼게요. 13번 문제. 자, 수직선 위에 점 A, B, C, D는 왼쪽부터 차례대로 위치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A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BC 사이의 거리는 AB 사이 거리의 2배. 그러니까 B를 이렇게라고 한번 해볼게. 그리고 이만큼은 선생님 K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BC 사이는 AB 몇 배라고? 2배. 그러면은 BC는 얘가 K면 얘는 뭐가 돼야, 얼마큼이 돼야 되겠어? 2K가 되는 자리에, C가 이렇게 있으면 되겠다. 그치? 그 다음에 CD는 BC의 몇 배라고요? 그럼 몇 K가 돼야 되겠어? 4K가 되는 곳에 D가 이렇게 있으면 되겠다. D는 CD의 몇 배라고요? 이거 뭐야? 이렇게. 8K 정도 되는 곳에 여기 2가 이렇게 있으면 되겠다. 이런 얘기네. 맞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A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될 것이고, E라는, D라는 친구가 6분의 5가 되겠어? 13이다. 이렇게 되는 게 되겠지. 3분의 4네요. 이렇게. 그쵸? 자, X, Y, Z. 그러니까, 이 친구가 X예요. 여기 X, 여기 Y, 여기 Z.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얼마냐? 이 좌표들을 구해봐라. 그런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럼 우리는 뭐 K값만 구하면, 여기다가 K 더해준 게 X고, 맞죠? 여기다가 3K 더해준 게 Y고, 여기다가 다 더한 거, 그러면 10K 더해준 게 Z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알겠니?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얘 알고 있으니까요. 6분의 13에서 여기서 이만큼 빼. 알겠지? 빼면은 뭐가 돼? 플러스 3분의 뭐가 되지? 4가 될 것이고, 얘가 바로 몇 K가 되냐? 7K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다. 그쵸? 그러면 얘는, 약분 좀 해볼까요? 아니, 통분해보면 뭘로 해야 될까? 18로 해야 돼? 12로 하면 되겠죠? 12분의 2배니까 26 하시고요. 4배니까 8. 6을 통분하면 되겠네. 뭐 한 거야? 13 더하기 8. 그럼 얼마가 되지? 21. 이것도 약분이 되네? 2분의 뭐가 되니? 7 이렇게 되겠지. 결론적으로 7K가 2분의 K니까 K 약분하면은, 7 약분하면 K는 뭐가 되는 거 알 수 있어? 2분의 1이 K값이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간단하네. 그러면 얘는 뭐 2분의 1이고요. 얘는 1이고요. 얘는 2고요. 얘는 4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각각의 여기 있는 이 값에서 2분의 1 더한 거. 근데 얘 2분의 1 더한 거.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3 더한 거. 2분의 10 더한 거를 계산해 주시면 X, Y, Z가 뭐 할 수 있어? 나올 수가 있겠지?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